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믿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배우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여러분과 생각이 같았습니다. 이 결혼을 끝내기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길지 않은 결혼 생활을 겪으면서 든 생각은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믿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배우자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어떤 결혼 생활을 했기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저희 회사는 회사 특성상 공무원들과 협업하는 업무가 많은 회사였는데요. 공기업처럼 대단한 회사는 아니었지만 나름 탄탄한 업무 체계가 있어서 보통 한번 들어오면 정년까지는 무난하게 채우는 복지가 아주 좋은 회사였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업무량도 많은 편이었지만 저는 워낙 일 욕심이 있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취직하고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독립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연애도 결혼도 아예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나 하나만 잘 벌어먹이고 살자라는 주의였죠. 그러다가 어느 날 회사 선배께서 선배가 잘하는 후배 중에 저와 잘 맞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며 소개팅을 주선해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전 괜찮아요. 지금은 연애 생각도 없고요. 그 좋은 나이에 왜 연애 생각이 없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만나봐.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직업도 무려 공무원이야. 요즘은 남자가 안정적인 게 중요한 거 알지? 9급도 아니고 7급이면 괜찮잖아. 완곡히 거절하기엔 선배가 그간 제게 베풀어 주셨던 온정이 많았던 터라 저는 그냥 선배의 말을 듣는 게 후배된 도리다라는 생각으로 소개팅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선배의 말대로 저와 통하는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좋아하는 노래, 드라마도 비슷했고 심지어 좋아하는 옷 브랜드도 같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반했고 즐거운 연애를 시작했죠.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런 남자랑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을 때 오래 망설이지 않고 오케이를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포즈의 수락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남편이 먼저 저희 집에 와서 결혼 허락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순한 인상의 남편을 저희 부모님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시어머님에게 인사드리러 갈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입꼬리를 한껏 내린 채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끌끌 혀를 차셨죠. 요즘 여자들이 일이다 뭐다 밖에서 나대다 보니까 너무 버릇이 없어. 지도 돈 좀 번다고 남편 개무시하는 것들이 어찌나 많은지. 하여튼 싸가지 없는 것들. 아가씨는 뭐 집안일은 해봤어? 일한다고 또 다 사먹고 그러지?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쓰고 말이야. 아니요. 저 혼자 살아서 살림도 곧잘하고요. 밥도 잘해 먹어요. 뭐? 혼자 살아? 아이고 세상에. 요즘 혼자 사는 여자들이 얼마나... 엄마, 그만하세요. 아이고,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봐야 하나 소용이 없는 거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저 여자한테 쩔쩔매고. 나온 음식은 건드릴 생각도 안 하시고 그저 팔짱을 끼며 제 한마디 한마디에 반박하셨어요. 덕분에 저도 음식은 쌀 한 톨도 건드릴 수 없었죠. 내가 우리 아들 쎄빠지게 키워서 7급 공무원 만든 거거든. 그런데 어쩌다 아가씨 같은 걸 데려와서는
난 솔직히 그래. 아가씨,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내 아들이 하도 만나봐 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나온 거지. 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저 유형이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시어머니와 헤어지고 저는 도저히 저런 시어머니가 있는 집으로는 시집을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이 가장 예의를 차릴 때라고 하는데 가장 예의를 차리는 모습이 저 정도면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변할지 너무 불보듯 뻔한 일이니까요. 헤어지자. 나는 나 반대하는 시어머니 있는 집에 시집 가고 싶지 않아. 어머니가 날 저렇게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어? 유영아, 나 너 없으면 안 돼. 알잖아.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엄마 단속 내가 확실히 할게. 너도 지금이니까 단속이니 뭐니 하는 거지. 나중 되면 왜 내가 시어머니한테 맞추지 않는지 나한테 짜증낼걸? 드라마도 안 봤어?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 난 정말 자신 없다 상태야.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헤어짐을 구했지만 남편은 제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매일 술 마시고 밤마다 전화를 하고 집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매몰차게 남편을 거절했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연락이 뜸해지길래 그래 이 사람도 나를 이렇게 잊어가는구나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도대체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결혼해도 좋으니까 제발 내 아들 좀 살려내. 제발. 알고 보니 남편은 저에게 거듭 거절을 당하고 나서부터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저 술로만 하루를 달래다가 속병이 났더라고요. 회사에서 일하다 쓰러져서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만난 남편은 말도 못하게 수척해져 있었어요. 도대체 잘 만나다가 왜 헤어져가지고는 내 아들을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놔? 시어머니가 악을 지르며 제 어깨를 흔들고 있는데 기력 없이 쓰러져 있던 남편이 눈을 뜨고는 자기 엄마를 말리더라고요. 엄마, 그러지 마. 유영이 괴롭히지 마, 제발. 그러면서 제 손을 붙잡고 우는데 날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또다시 나타날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게다가 쓰러져서 깨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저렇게 의식이 흐린 순간에도 내 편을 드는 사람이라면 불바다인 게 뻔한 저 가시밭길을 한번 같이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결국 저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거듭된 신신당부에 시어머니는 상견례자리나 결혼식 당일에는 저를 크게 싫어하는 티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양가의 축복을 받고 무사히 결혼했다고만 생각하셨죠. 신혼집은 제 회사 근처로 얻게 되었어요. 시댁까지는 차로 1시간 반, 친정까지는 차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시어머니는 차가 없으셨고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하고 계셔서 정말 우리끼리만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신혼 한 달 만에 깨져버렸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의 간섭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 집의 전세를 구할 때 남편과 제가 전세금을 반반씩 냈는데요. 남편은 당시 저와 반반 낼 전세금이 부족해 시어머니에게 전세금을 꾸었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돈이 들어가 있으니 남편에게 당당하게 집 비밀번호를 요구했던 것이었어요.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라며 남편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었고요. 저는 9시까지 출근이었기에 7시 정도에 일어나면 가볍게 출근 준비하기 좋은 루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6시에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떡해? 해가 충천인데 벌써부터 게으름 피우는 거니? 저는 정말 자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대체 시댁에서 저희 집을 6시에 오시려면 언제 출발했는지 생각도 하기 싫더라고요. 잠이 덜 깨 비몽사몽한 저를 두고 시어머니는 집안 살림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냉장고가 이게 사람 사는 집 냉장고냐? 텅텅 비어서는. 너 설마 우리 상태 저녁도 안 차려주고 맨날 사 먹이는 거 아니지? 요즘 회사가 바빠서 저흰 그냥 저희가 알아서 각자 먹어요. 뭐? 각자? 아니, 내 아들이 지금 결혼해서 마누라 밥 한 끼도 못 얻어 먹는다는 말이야? 밥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아유, 그리고 엄마야말로 이 아침에 왜 왔어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온 거다. 이럴 줄 알고. 내 새끼 피죽도 한 그릇 못 얻어 먹을까 봐. 시어머니는 곰국이며 김치, 각종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오셨어요. 그리곤 저희 집 부엌을 뒤져 그나마 큰 냄비에 곰국을 끓이기 시작했죠. 집안엔 삽시간에 곰국의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서 탐탁지 않았던 거야. 딱 봐도 내 아들 굶기게 생겨서. 그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아주 크게 화를 냈습니다. 더 이상 무례하게 굴지 말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별 타격도 없어 보였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벽에 낮에 텅 빈 집에 저녁 퇴근 시간에 맞춰서 찾아오시기 일쑤였죠. 그냥 현관 비밀번호 바꾸자. 그럼 되잖아. 그럼 알려달라고 전화를 하시겠지. 안 알려주면 되잖아. 엄마가 집 앞까지 와서 비밀번호 물어보는데 안 알려드릴 수 있어? 그러게, 애초에 비밀번호를 왜 알려드렸어? 전세금이 부족하면 그냥 솔직하게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래. 아유, 다 내 잘못이다.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가 다녀간 날이면 어김없이 싸움을 했고 가뜩이나 회사가 바쁜 시즌이라 일에 치이던 저는 하루하루 피곤함에 쩔어갔습니다. 하지만 싸운 다음 날이면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에 샴페인에 밥까지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곤 했어요. 그럼 또 바보같이 그 모습을 보고 사르르 풀렸답니다. 자기 찹스테이크 좋아하지? 내가 일부러 한우로 사와서 볶았어. 밥도 자기가 좋아하는 잡곡밥으로 했어. 얼른 와서 먹어. 그날도 저와 남편은 샴페인을 나눠 마시고 뜨거운 화해를 한 날이었어요.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기에 늦게까지 남편과 시간을 보내고 옷도 다 챙겨 입지 못하고 잠들었죠. 얘들아, 엄마 왔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토요일 새벽부터 안방문을 벌컥 여시는 거예요. 홀딱 벗고 있던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질렀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같은 여자끼리 뭘 그래? 남편도 주섬주섬 옷을 입고 저도 남편이 주워다 주는 옷을 이불 속에서 꾸물꾸물 갈아입었죠. 그렇게 민망한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자리를 피하지 않고 허둥대며 옷 입는 저희의 모습을 빤히 보셨습니다. 역시 제일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처음엔 시어머니의 진상짓을 칼같이 끊어줄 것처럼 말하던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솔직히 편하잖아. 엄마가 때 되면 반찬 갖다 주고 김치 갖다 주고 너무 이른 아침에만 오지 말라고 했어. 당신은 당신 엄마니까 안 불편하지. 나는 너무 불편해. 나 혼자 살 때도 우리 엄마는 꼭 내 허락 받고 왔어.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럼 어떡하냐? 우리 엄마는 평생 저렇게 사셨는데. 심지어 남편은 월급 관리마저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뭐? 어머니가 통장 관리를 한다고? 그럼 용돈 받아 쓰는 거야? 뭐 어차피 카드값은 통장으로 빠져나가니까 뭐 엄마가 예전에 보험 설계사 하셔서 통장 관리 그런 거 잘하셔. 아니 난 그런 거 잘 못하는 거 알잖아. 아니, 그럼 나를 시키지. 남편의 말에 솔직히 기가 막혔지만 뭐 자기 아들 돈 관리를 자기가 하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나요? 천륜을 끊을 수도 없는 거고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의 월급 통장뿐만 아니라 제 월급 통장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월급 들어오는 은행이 어디야? 그건 왜요? 왜긴 너희가 돈 관리 잘 못할까봐 그러지. 한 집안 살림인데 상태 것도 내가 관리 중인데 네 것도 내가 관리하면 편하지 않겠어? 아니요. 제 월급은 제가 알아서 관리할게요. 하여간 쌀쌀맞기는. 다른 집 며느리들은 그저 곰살맞게 어머니 한다는데. 에휴, 내 팔자에 무슨 며느리 복이 있겠어. 남편 복도 없는 게. 제가 차갑게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또 못마땅하다는 듯 저를 째려보셨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보다 남편의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냥 어머니 드리면 안 돼. 자기도 막상 맡겨보면 편할걸? 속 없이 생각 없이 말하는 건지 그런 척 하는 건지 저는 남편의 맹한 표정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 이제 결혼 전에 날 위해 밥까지 굶어가며 날 사랑해주던 그 남자는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다행히 저는 몇 번의 거절로 제 월급 통장을 겨우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간섭이 끝났냐고요? 여기서 끝났더라면 제가 남편과 끝의 끝장을 볼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여느 때와 같이 어머님이 아침 대바람부터 또 저희 집에 찾아오신 날이었어요. 이제 웬만큼 어머니가 안방문을 발로 차지 않는 이상 놀라지도 않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런데 그날은 어머님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집에 두고 간 금반지가 없어졌다 상태야. 반지가 없어졌다는 말에 자던 남편이 일어났죠. 시어머니는 부엌이며 거실, 안방 등을 쥐잡듯 뒤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더니 이내 어리둥절하게 있는 저를 찌려보셨죠. 내가 분명히 설거지하면서 부엌에 있는 찬장에다 빼놨는데 혹시 너냐? 네? 저요?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이 집에 드나드는 거라곤 너랑 상태랑 나밖에 없는데 내 반지가 없어졌으면 당연히 너가 의심스럽지. 엄마가 간수 잘못해놓고 지금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니네 결혼할 때 반지라도 한돈 못 해줬지 않았냐. 그것 때문에 앙심 품고 내 반지 가져간 거 아니냐고. 저 사실 그동안 남편의 엄마고 결국 제 시어머니고 또 어른이고 그래서 참았거든요. 그런데 저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저를 도둑으로 모는 건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는 납득이 가세요? 어머니가 결혼할 때 반지 안 해줘서 제가 어머니 반지를 훔쳤다고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로요?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아니면 그냥 의심하고 싶어서 아무 말이나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상태 씨가 어머니한테 집 비밀번호 알려준 것 때문에 상태 씨랑은 많이 싸워도 어머니한테 내색 한 번 안 했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저 그렇게 개잡듯 잡고 욕하시고 구박해도 저 한마디도 안 대들고 꾹꾹 참았다고요. 그런데 이젠 절 아예 도둑 취급을 하시네요. 저희 집에서 어머니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도둑이라고요? 그냥 제가 싫으면 싫다고 하세요. 오냐?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네가 참았다고? 내가 너네 집에 올 때마다 네가 얼마나 쌀쌀맞게 나를 야려봤는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상태가 알아. 내가 너 괘씸해서 더 이를 악물고 이 집에 온 거야. 그리고 이 집이 내가 못 올 집이냐?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아침잠이 없어서 일찍 내 아들 집을 오는데 네가 뭔데 오라 말아야? 이 도둑년 같은 이라고.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며느리한테 도둑년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남편은 저에게 막말을 퍼붓는 시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울분을 터뜨리다가 진정하다 혼자 쇼를 했네요. 그렇게 들어오는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도 알아.
우리 엄마가 너한테 너무 심하다는 거. 근데 그냥 좀 그러려니 넘어가면 안 돼? 꼭 그렇게 어른한테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야겠어? 난 만약 장모님이 나한테 도둑놈이라고 해도 내가 아니라면 그렇게 화 안 냈을 거야. 당연하지. 우리 엄마는 너한테 너무 끔찍하게 잘하니까. 우리 엄마는 아무리 자기가 물건을 잃어버려도 널 도둑놈 취급 안 할 테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참으라는 말이 나오니? 그래, 내가 잘못했다. 우리 엄마 아들인 내 잘못이다. 남편과 저는 한동안 냉전으로 지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으론 받고 싶지 않았지만 또 어른의 전화를 무시하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받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많이 누그러져 있더라고요. 처음엔 전화를 잘못 받은 줄 알았어요. 상태가 너한테 제대로 사과하기 전까진 자기 얼굴 볼 생각도 말라더라. 그래, 내가 남편 일찍 앞세우고 한평생을 상태만 보면서 살았어. 그래서 집착이 심했어. 그런데 어느 날 상태가 결혼하겠다고 널 데려온 거야.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날벼락이었겠니. 내가 어른답지 못했다. 제발 우리 아들 얼굴 좀 보게 해다오. 이게 다 연기라는 걸 알면서도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그런 모진 말을 했을 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나 싶어서 저는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알겠으니까 어머니한테 연락 좀 해. 아들 얼굴 보고 싶어 죽겠대. 내가 중재 잘 해놓겠다고 하고 이런 말해서 미안해. 근데 솔직히 나도 사람이라 좀 지쳤어. 게다가 요즘 난 민원이 너무 많아서 나도 모르게 예민해져 있었나 봐. 그렇게 남편은 시어머니와 다시 화해를 하고 저와도 잘 지내게 되었죠. 남편이 다신 보지 않겠다는 엄포가 꽤나 효과가 있었던 모양인지 시어머니는 한동안 저희 집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이제 드디어 사랑하는 아들을 좀 포기하셨나 싶을 즈음에 남편이 전화를 받다가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뭐? 어머! 시어머니는 경기도 외곽 쪽에서 살고 계셨는데 워낙 작은 동네다 보니 병원을 가려고 해도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불러 타야 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어디 택시를 잘 부르시나요? 버스를 기다리다가 정류장에서 쓰러진 걸 동네 이장님이 보고 119에 신고를 하셨다고 해요. 남편은 쓰러진 어머니를 보며 제게 부탁했어요. 당신이 반대할 거 아는데 그래도 어머니 건강 좋아질 때까지만 당분간만 우리 집에 계시게 하면 안 될까? 우리 집은 나도 있고 병원도 가깝고 어머니 다 나으면 내가 다시 잘 모셔다 드릴게. 저희 집에 빈방이 있었기에 아픈 어머니를 두고 반대하기도 좀 그랬죠. 저는 어머니가 또 저에게 함부로 하면 남편과 어머니를 동시에 어머니 집에 보낼 거라는 약속을 한 채 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셨어요. 남편은 칼퇴를 자주 하는 반면 저는 일이 점점 바빠서 야근이 늘어날 때여서 다행히 제가 어머님을 돌보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말에야 뭐 남편이 집에 항상 있으니 어머님과 제 사이엔 항상 남편이 있었고요. 어머님과 마주할 때는 밥 먹을 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함께 있는 게 좀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어머님의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작전이었죠. 저희 회사 일이 덜 바빠지고 남편의 일이 바빠지면서 제가 칼퇴를 하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자 어머님의 태도는 전 뒤집히듯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예, 너는 상태 늦게 퇴근하는 거 알면 미리미리 집 좀 치워놔라.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집 개판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니? 살림은 이게 하는 거니 마는 거니? 그래도 전 저한테 그러는 거야
제가 대충 넘기고 무시하면 다 참을만 했거든요. 무엇보다 아프시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한 번은 퇴근길에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유영아, 너 요즘 괜찮은 거야? 응? 왜?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네가 걱정할까 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아무래도 신경 쓰여서 말이다. 혹시 지금 집에 시어머니 와 계시는 거니?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김서방이 말했어? 사실은 사돈 어른이 전화가 와서는 도대체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남편 섬길 줄을 모르냐고 길길이 화를 내길래 내가 너무 황당해서 상견례 때는 얌전하신 분 같았는데 전화가 한두 번 온 게 아니야. 너 모르고 있었니? 사실 저 그동안 어머님이 저 난리를 치는 동안 저희 엄마한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당연히 걱정하실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저희 엄마한테 직접 전화해서 가정교육을 운운하다니 저는 당장 집으로 가서 시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도대체 저희 엄마한테 전화는 왜 거신 거예요? 그리고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뇨. 그게 사돈한테 할 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그렇게 싫으시면 저 그냥 상태 씨랑 이혼할게요. 그럼 되죠? 그럼 만족하시겠어요? 뭐? 이혼? 너 지금 내 아들 이혼남 만들겠다는 거냐? 이게 보자 하니까 너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디서 내 아들 이혼남 만들겠다는 얘기를 뻔뻔하게 해? 저랑 헤어지는 걸 바라는 게 아닌데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 난 그냥 네가 싫다. 싫어. 내 아들 뺏어간 년 진절머리 나게 싫어. 그때였어요. 야근을 마친 남편이 뒤늦게 들어와서는 화난 어머니를 보고 또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말에 어머님이 얼굴색을 싹 바꾸고는 딱 잡아떼는 거예요. 어머니, 또 유영이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예, 아니다. 나 이번엔 진짜 아니야. 그래, 내가 그동안 네 마누라한테 너무한 건 사실이야. 아니다. 그래, 다 내 죄다. 내 탓이다. 내가 미안하다. 갑자기 당신의 가슴을 퍽퍽 치더니 울면서 방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황당해서 남편을 쳐다봤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시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문을 닫고 대화를 하길래 문에 귀를 대고 들어봤죠. 남편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한참 어머니에게 물어봤고 어머님은 한참을 머뭇대다가 말씀하셨죠. 내가 오랜만에 안사돈한테 안부 전화 좀 드렸는데 지 엄마한테 왜 전화를 하냐고 길길이 날뛰는 거야. 내가 안사돈한테 전화 좀 하면 안 되니 했더니 자기 엄마한테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개거품을 무는데 아휴 아니다. 내가 그동안 쟤한테 좀 모질게 했니. 쟤도 날 싫어할 만하지. 내가 죄인이야. 여기 눌러앉아 있는 내가 죄인이고 다 내 업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유영이도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그래, 사정이 있겠지. 그런데 이제 내가 며느리 얼굴을 보고 살 자신이 없구나.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믿는 건지 믿는 척을 하는 건지 한동안 자기 엄마를 한참이나 위로해 주더라고요. 문을 열고 왜 사실과 다른 말을 하냐고 따지려던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이 남편에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저를 나쁜 년 만든다면 저는 나쁜 년 만드는 어머님의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던가요? 생각보다 그 기회가 빨리 찾아왔어요. 주말 근무를 했던 저는 월요일에 대체 휴무를 받아서 늦게까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방 문을 닫고 있어서 그랬는지 어머님은 제가 남편과 함께 출근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거실로 나와서 TV를 한껏 크게 틀어놓으시고 밥도 먹고 과자도 먹고 집을 한껏 어지르고 계시더라고요.
집 더럽게 쓰는 게 누군데 매일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저를 구박하는지 원. 그러던 와중 어머님이 친구분과 전화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저는 문 가까이 대고 핸드폰 녹음을 켰습니다. 그래, 나 쓰러졌다니까. 우리 아들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달려왔다니까. 아들은 모르지. 나 당뇨 있는 거. 그때 내가 인슐린 안 가져가가지고 쓰러진 건데 아들은 놀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 한 거 기억도 못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픈 척하고 슬쩍 눌러 앉았지. 다음 달에는 허리 아프다고 침대를 하나 사달래가 하는 참이야. 내가? 내가 여기서 왜 나가? 나가려면 며느리가 나가야지. 그래, 두고 봐라. 아들 집에 평생 들러붙어 있어줄 거야, 내가. 돈? 가만히 있어보자. 아, 우리 아들 다음 달에 성과급 들어올 텐데 그걸로 꿔줄게. 당연하지. 자기야 이자를 워낙 잘 줘. 자기한테 돈 꿔주는 게 나한테 남는 거야. 걱정 마. 내 아들은 내가 지 돈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까. 쥐가 뭐 어쩔 거야? 엄마가 이미 썼대는데. 지 키우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는데. 그래, 그려, 알겠어. 내가 입금하고 연락할게. 그려, 끊어이.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헉소리를 낼 뻔했어요. 남편은 어머니가 자기 돈을 잘 굴리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남편의 폰으로 남편 통장을 살펴봤죠. 남편 이름 앞으로 된 통장은 월급 통장 딸랑 하나뿐이었어요. 그 흔한 적금 청약 통장 하나 없었죠. 자기야, 어머님이 자기 월급 관리 해준다고 했잖아. 정확히 뭐 해주는 거야? 뭐 보험 들고 적금 들고 그러지 않았을까? 엄마 예전에 친구분들이랑 계도하신 것 같던데. 그럼 그건 어머니 명의로 하나? 아니, 내 월급이니까 내 명이지. 저번에 통장도 보여주셨는데. 통장을 보여줬다고? 왜? 보험은? 증서는 본 적이 있어? 증서? 계약서 같은 거? 아니, 나 보험 증서 살펴보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관리는 어머님이 해도 증서 같은 건 당신 거랑 내 거 같이 두면 나중에 찾기 편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엄마한테 물어볼게. 저는 어머니의 만행을 다 말하려다가 우선 어머니가 남편 월급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고 그저 전화통화 하나만으로는 남편이 믿을 것 같지 않아서 우선은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당신을 의심한다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여전히 남편이 없으면 저를 들들 볶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은 참지 않았죠. 너 일은 대체 언제까지 다닐 거니? 애는 안 가질 거야? 별것도 아닌 일 하다가 우리 집안 대 끊어먹을 생각이야? 저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아직 상태 씨도 저도 생각 없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애 낳아서 기르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일 다니고 살림하고 애 키우고 다 했어. 나도 그랬고. 저는 옛날 사람 아니잖아요. 너네 관계는 매일 하는 것 같더니만 너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아니면 뭐 다른 남자가 있다든가. 어머님, 가족끼리도 성희롱 성립되는 건 아세요? 방금 하신 말씀 그거 제가 신고하면 성희롱으로 신고돼요. 그리고요 어머니,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상태 씨 월급으로 적금되는 거 어느 은행이에요? 제가 은행이란 은행은 다 조사해봤는데 상태 씨 이름 앞으로 되어 있는 통장이 월급 통장뿐이던데요. 시어머니는 저의 질문에 아주 크게 당황하셨어요. 막 삿대질을 하며 일부러 더 크게 화를 내셨죠.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지금 뭐, 내가 내 아들 돈이라도 떼먹었다 이 얘기야? 호라,
너 그런 식으로 나한테서 내 아들 돈 다 뺏어갈 작정인가 본데? 세상 사는 게 다 네 뜻대로 되는 줄 아니? 이거 진짜 웃기는 년이네. 아니, 왜 화를 내세요? 저는 그냥 저랑 같은 은행 쓰면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어서 물어본 건데요. 저는 어머니를 더 약 올리기 위해 어깨를 으쓱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서 악을 지르시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악 지르는 날도 머지 않았다 싶어서 참아드렸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며칠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TV를 보는 어머니께 넌지시 말하더라고요. 엄마, 내 앞으로 든 보험이랑 적금 통장 좀 볼 수 있어요? 나 조만간 큰돈 쓸 일 있을 것 같아서 계산 좀 해두려고. 왜? 네 마누라가 너한테 돈 가져오라고 하디? 아니요. 제 통장 얘기하는데 갑자기 유영이 얘기는 왜 해요? 됐다. 내가 알아서 잘 모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 유영이가 아니라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엄마 저한테 한 번도 보여주신 적 없잖아요. 얼마 정도 모았는지만 알려주세요, 그럼. 글쎄, 한 5천인가? 그래도 제가 일한 게 10년인데 5천밖에 안 돼요? 아니, 7천인가? 아이고, 머리가 아파서 난 좀 쉬러 가야겠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반응이 의아하긴 해도 아프다고 들어눕는 양반한테 돈 얘기를 더 할 수 없었는지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시어머니의 반응으로 더 확신할 수 있게 되었죠. 남편이 어머님한테 통장 맡겼다가 개털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한의원에서 약 한 재를 지어 오셨더라고요. 상태 씨 거예요? 아니면 어머님 드시게요? 아니, 네 거다 이거. 제 거요? 니들 애가 영 안 들어서 잤니? 아무래도 네가 회사 때문에 힘든 것 같아서 내가 한 재 지어왔어. 빼놓지 말고 먹어야 된다. 갑자기 저에게 약을 지어주신 어머니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슨 약인가 싶어서 약 먹는 걸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냉장고에서 약을 발견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약 안 먹었어? 약이 영 안 줄어드네. 솔직히 아무리 어머님이 막 나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남편 앞에서 네 엄마가 약에 뭘 넣었는지 몰라서 못 먹는다고 말하겠어요. 저는 남편과 어머님 보는 앞에서 하루에 한 포씩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그때부터 일이 바빠져서인지 배가 너무 자주 아파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명치까지 찌릿해져서 숨 쉬는 게 어려운 날도 있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하죠. 어머님이 주신 약을 하도 의심의 눈초리로 먹어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결국 저는 회사에서 먹는다는 핑계로 약 한 포를 가방에 넣고 회사 근처에 있는 한의원으로 갔죠. 혹시 이거 약 성분이 어떤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병원에서 지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러면 정확히 어떤 약이 들어갔는지 아는 건 어려워요. 어디서 약을 받아오신 건데요? 시어머니가 저 먹으라고 준 건데요. 어쩐지 생면부지의 사람 앞에서 시어머니가 준 걸 의심하는 파렴치한 며느리가 된 것 같아 우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회사에서 먹는다는 핑계로 약을 챙겨와 회사 쓰레기통에 버리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주말에는 꼼짝없이 시어머니 앞에서 약을 먹어야 했죠. 심지어 제가 약을 먹는 척하거나 안 먹으려고 회피하면 어머님은 컵까지 들고 다니면서 저를 따라다니셨어요. 예, 얼른 식기 전에 마셔. 엄마가 유영이 생각을 많이 해주네. 남편은 그저 드디어 자기 엄마가 정신을 차리고 저에게 잘해주는 줄만 알고 좋아했죠. 하지만 찜찜한 건 정말 제 심증뿐이었기에 저는 좋아하는 남편 앞에서 억지로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평일엔 약을 버리고 주말에만 약을 먹는 날들이 이어졌는데요. 어느 날 유독 회사에서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맹장인가 싶기엔 전 이미 중학생 때 맹장도 뗐거든요. 배가 너무 아파서 점심까지 걸렀지만 복통은 더 심해지기만 했죠. 결국 저는 그날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는데 발표 준비를 하러 가는 동안 쓰러져서 그대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승진 고가와 연결되어 있던 발표라서 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서러움에 엉엉 울었습니다. 요즘 뭐 드시는 약 있으세요? 한약을 먹긴 하는데 무슨 한약이신데요? 그냥 어머님이 지어주신 거라 정확히는 몰라요. 왜요? 지금 위에 움직임이 많이 둔해져 있어요. 요즘 밥도 잘 못 드시죠? 네, 그 약 먹고 나서 입맛이 좀 없어지긴 했어요. 우선 다른 문제는 발견된 게 없거든요. CT도 깨끗하고요. 뭐 아무래도 한약이 체질에 안 맞으신 것 같은데 그 약 복용 잠시 멈춰보세요. 수액 다 맞고 가시고요. 수액을 다 맞는 동안 저는 정말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밉다 하지만 설마 자기 아들이랑 살 부비고 사는 며느리한테 몸에 나쁜 약을 억지로 먹였으려고 심지어 주말만 먹는데도? 하지만 그게 진짜라면 수액을 다 맞아갈 때쯤 저는 도박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에는 병가 조퇴를 했지만 집에는 일부러 퇴근 시간에 맞춰서 귀가했어요. 마침 남편이랑 어머님이 함께 있더라고요. 저는 약을 어머님 앞에 획 던졌습니다. 얘가 왜 이래? 뭐 잘못 먹었니? 이게 시애미한테 뭐 하는 짓이야? 네, 뭐 잘못 먹었죠. 어머니가 주신 약 잘못 먹어서 이렇게 됐나 봐요. 뭐야? 어쩐지 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약을 먹이는 게 아무래도 이상했죠. 솔직하게 말하세요. 저 이거 한의원에 성분 의뢰 다 받고 오는 길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성분 의뢰라니. 그 약이 이상한 약이기라도 한 거야? 허참, 그러게나 말이다. 기껏 건강 생각해서 애 잘 낳으라고 사줬더니 내가 별소리를 다 듣는구나. 상태 씨 앞에서 말해요? 이 약이 어떤 약인지? 그래. 그 약이 열 많은 몸에 열 내리는 약이라고는 하더라. 단지 열 내리는 약이라고요? 기운이 너무 넘치는 사람들 좀 가라앉혀주는 거라고도 하더라. 설마 이거 김씨 아저씨네 약방에서 지은 거예요? 결국 저의 유도신문에 넘어간 시어머니가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정식으로 한의원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 건강원에서 일하고 있는 동네 아저씨한테 기 좀 냉하게 만들어달라고 하면서 약을 지어오신 거예요. 저는 원래도 속이 차고 수족 냉증이 심한 편이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열 내리는 약을 먹였으니 속이 고이고 난리가 났겠죠.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싫어도 그렇죠.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건강 해치는 약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제가 싫으면 상태 씨랑 이혼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고장 뒷간년 때문에 내 아들 이혼남 만들라는 얘기냐? 어쩜 너는 그렇게 이기적이니?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 들었지? 나 이제 무서워서 당신이랑 못 살겠어. 그냥 나랑 헤어지고 당신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엄마랑 둘이 살아.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남편을 말렸지만 오히려 남편은 자기를 말리는 어머니를 밀치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나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사람이에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몸 해치는 약을 해다 먹여요? 그러다 유형이 잘못되면요. 그랬으면 어쩌려고 이랬어요? 네가 어떻게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냐? 어째서? 어머님은 결국 저희 집에 계시던 당신 짐을 다 빼고 다시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제 사이를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이혼만은 거둬달라고 싹싹 빌었고요. 저는 남편과 어머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은 본가로 돌아간 어머니한테 자신의 월급으로 든 적금 통장과 보험 증서를 보여달라고 매일같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님은 급기야 남편의 전화를 피하기까지 했어요. 도대체 영문을 모르고 끙끙 앓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모자 사이에 끼어들어도 되나 싶은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제가 도저히 끼어들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이름으로 우편물이 날아오더라고요. 뭔가 해서 봤더니 대출 연체 안내 독촉장이었어요. 설마 어머님한테 속아서 대출까지 받아다 줬나? 그럼 정말 이혼해야겠다라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 혹시 대출 받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대출을 받아? 남편은 제가 건네준 독촉장을 읽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긴 대출 받은 적이 없대요. 받을 이유도 없고요. 저는 남편과 함께 은행 어플에서 대출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남편 명의로 받은 신용 대출만 3억이 넘었어요. 엄마가 적금이랑 보험 얘기만 하면 피하는 것도 저축해 놓은 게 없어서였나 봐. 대출도 엄마가 받은 것 같아. 내 인감도장 다 엄마가 가지고 있거든. 있잖아, 자기야. 내가 모자 사이에 끼어드는 것 같아서 그동안 말 못했는데 사실 어머님 그때 쓰러지셨던 거 그냥 당뇨약 안 챙겨 드셔서 잠깐 쓰러지신 거였대. 근데 당신이 하도 걱정하니까 그 김에 우리 집에 눌러 앉은 거였고. 뭐? 내가 당신한테 보험 증서 말한 것도 사실 나 저번에 대체 휴일날 어머니는 내가 출근한 줄 알고 당신 친구분이랑 통화하는데 당신 월급 갖다가 다 쓰고 주변 사람들한테 꿔주고 그걸로 이자 받고 그러셨나 봐. 당신 언제부터 어머님한테 통장 맡겼어? 나 대학생 때 알바했을 때부터 그때는 내가 정말 뭘 몰랐으니까 엄마는 그때 보험 설계 일도 하고 계셨고. 그래. 요즘 보험 어플에서 보험 조회할 수 있잖아. 우리 그거부터 해보자. 남편은 어머님에 대한 배신감으로 손을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나마 침착할 수 있는 제가 남편의 폰으로 각종 보험사 어플을 받아 남편 앞으로 있는 보험들을 조회했죠. 그런데 보험들이 하나같이 다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상해보험 같은 경우도 상해 시 받을 수 있는 비용들은 다 최저였는데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다 최대로 해놨더라고요. 보험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넘게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수혜자는 모두 시어머니였고요. 제가 머뭇거리고 남편의 눈치를 보고 있자 남편은 폰을 빼앗아 보험 증서들을 살피더라고요. 죄다 생명보험들이네. 사망보험금이 제일 높게 측정돼 있고 수혜자는 죄다 어머니야. 엄마가 나를? 남편은 그 길로 어머니를 찾아가겠다고 난리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운전했다간 사고가 나기 십상이었죠. 결국 저는 남편을 조수석에 태우고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남편은 한 손에는 핸드폰을, 다른 손에는 대출 연체 독촉장을 쥐고 있었죠. 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도 어머님 집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엄마,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았어요? 아니, 네가 이 시간엔 웬일이냐?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내 이름으로 3억 대출 받았냐고요. 그간 내가 받았던 월급들 다 어쨌어요. 내 앞으로 보험은 왜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얘 상태야. 우선 앉아라. 앉아서 얘기해. 너 뭐하니? 그렇게 멀뚱하게 서 있지만 말고 상태 좀 진정시켜. 유영이한테 뭐라고 그만하시고요. 도대체 제 명의 가지고 뭐 하셨냐고요. 남편이 따지자 궁지에 몰린 어머니는 오히려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그래, 내가 좀 필요해서 네 돈 좀 갖다 썼다. 그게 왜? 엄마가 아들 돈 좀 쓸 수 있는 거지? 그게 이 밤중에 애미를 득달같이 찾아와서 할 말이야? 호라,
이제 보니 네가 내 아들 부추긴 거지? 가서 돈 다 뺏어오라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오는데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밀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너 지금 여자 때문에 애미를 밀었냐? 여자 때문이 아니라 엄마 때문이라고요. 왜 자꾸 유영이를 걸고 넘어지세요? 엄마가 대출 받은 게 이 사람 때문이에요? 엄마가 10년 넘게 제 돈 관리하면서 단 한 푼도 못 모은 게 이 사람 탓이냐고요. 다른 보험 다 제쳐주고 아들 사망보험금만 잔뜩 들어놓고 사망보험금만 제일 높게 설정한 게 이 사람 탓이냐고요. 너 그걸 어떻게... 아니다, 상태야. 그거 다 오해야. 나는 너 아플 때를 대비해서 틀어놓은 거야. 다 널 위해서 틀어놓은 거라고. 나중에 너 잘못되면 그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어머니는 이 와중에도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가 궁금하세요? 왜요? 또 이 사람 탓하게요? 그동안 엄마가 이 사람 욕해도 그냥 제가 갑자기 결혼한 게 서운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엄마는 나를 사랑해서 이 사람을 욕한 게 아니었어요. 내 돈이 이 사람한테 다 갈까봐, 내가 결혼해서 가정 꾸리면 엄마가 단 한 푼도 못 받을까봐, 그래서 그렇게 내 아내를 괴롭힌 거였죠.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는 남편을 데리고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곤 시어머니가 뒤따라오든 말든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해서 남편을 거실에 앉혀두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현관 비밀번호 바꾸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과 저는 서로 연차를 내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인감을 가지고 있고 10년 넘게 재산을 관리해왔던 일, 생명보험만 티나게 많이 든 일, 남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일 등등 모두 상담했죠.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 남편의 명의로 사채까지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보험 계약들은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수혜자가 현재 법적 아내가 아니라 모두 어머니인 정황도 그렇고요. 당사자 몰래 계약을 체결한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사무소 위조 혐의로 고소 가능합니다. 네, 해주세요. 자기야, 좀 생각해보고 해. 진짜 어머님을 고소하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고소 가능하죠? 해주세요. 오히려 제가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의 결심은 확고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님에게 도움을 받아 은행과 보험사에 증거를 제출하고 사문서 위조와 허위 계약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런 확고한 결심을 한 남편을 옆에서 응원해 주기로 했고요. 경찰에서 연락이 갔는지 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어머님의 번호를 차단한 지 오래였거든요. 제가 받으려는데 남편이 제 핸드폰을 빼서 들었습니다. 왜요? 또 이 사람 탓하시게요?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선처도 없고 합의도 없고 아들 마음에 못 박은 만큼 죗값 치르세요. 상태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사는 게 너무 막막해서 네 돈을 건들다 보니 이렇게 됐어. 응? 한 번만 받아오. 그래도 내가 널 낳은 애미인데. 남편은 거칠게 전화를 끊고는 제 핸드폰으로도 어머님의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하고 연을 끊는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겠죠. 남편은 어머님에 대한 배신감으로 매일 밤 술에 취해야 겨우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한테 괴팍하게 군다고 해도 엄마가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했어. 당신한테도 모진 소리 많이 했을 때도 사는 게 바빠서 못 배우신 분이라 그래서 당신이 조금 이해해주지 하는 마음이었어. 그런데 엄마가 나를 돈으로밖에 안 봤다는 걸 바보같이 이제야 알았어. 진작 알았으면 당신도 덜 상처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아무리 속상해도 당신만큼 속상할까.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는 결국 경찰 조사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에서 사문서 위조로 어머니를 고발 조치하게 되었거든요. 저와 남편은 피해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이따금씩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한 번은 경찰서 앞에서 어머님을 마주했는데 남편이 아주 차갑게 마치 모르는 사람인 양 지나가더라고요.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하는 내내 저렇게까지 차가운 모습은 처음 봐서 저도 놀랐는데 일평생 키워온 어머니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당신 아들이 붙잡혀지질 않으니 저를 붙들고 대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예, 네가 상태 좀 말려봐라. 이러다가 나 깜빵 가게 생겼어. 내가 여편네들한테 일수 났던 것들 다 받아왔어. 물론 이걸로 상태화가 풀리진 않겠지만 우선 네가 나 대신 말 좀 잘해다오. 너도 솔직히 네 남편이 애미 없는 새끼 돼봐야 좋을 게 뭐 있냐. 이런 순간에도 자기 아들한테 애미 없는 새끼니 뭐니 하는 어머니 있을 바엔 그냥 없이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저 붙잡지 마세요. 상태 씨가 어머니 저 붙잡은 거 보면 화낼걸요? 어머니는 남편의 이름만 들어도 화들짝 놀라서 저를 붙잡던 손을 떼더라고요. 결국 어머니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아들 돈은 다 집어다 쓰고 있는 거라곤 시골 구석에 있는 전셋집 하나뿐인 어머니가 그 많은 벌금을 어떻게 내겠어요. 결국 어머니는 전셋집도 빼고 완전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뒤로도 공중전화로 남편 이모님 전화로 끊임없이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연락을 칼같이 끊었죠. 이모도 사정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듣고도 저한테 엄마랑 연락하라는 말이 나오세요? 이모 아들 상준이가 이모 앞에서 생명보험 한 바가지 드러났대도 이모 가만히 계실 거예요? 저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저 그냥 엄마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장모님만 모시고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모진 소리에 핸드폰 너머로 어머니의 곡소리 같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말이지만 남편에게 전화를 할 때만 해도 이모님은 어머님이 남편 앞으로 억대의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은 건 모르셨다고 해요. 그 사건까지 알려지고 나서 어머니를 돌봐줄 친척들이 어디겠어요. 어머니는 이웃집, 친척집 할 것 없이 여기저기 하루라도 재워줄 곳을 찾아 전전하며 아주 불쌍하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동안 어머님께 당한 것도 있고 아무리 시어머니라지만 사실 저하고는 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통쾌한 면도 없잖아 있었는데 또 제 남편의 엄마가 그렇게 불쌍하게 산다고 생각하니 어머니가 아니라 그런 어머니를 둔 남편이 짠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치를 떠는 남편 때문에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말뿐만이 아니었던 건지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저희 부모님을 정말 자신의 친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모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 어머님의 이야기를 뒤늦게 듣고 불쌍한 사위를 많이 안아주셨고요. 그렇게 어머니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던 아들의 돈을 탐내다가 돈도 잃고 아들도 잃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고 저희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잔잔한 호수 같은 일상을 누리고 있어요. 앞으로 제 남편이 그리고 남편과 함께하는 저의 앞날이 그저 평안하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